안녕하시렵니까? 퍼디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고 싶었나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요즘 너무 덥죠? 저도 더워서 뒤질 것 같아요. 털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너무 좋죠? 예? 왜 다들 물음표를? 프리풀도 곁땀이 나냐고요? 잠깐만요. 아, 너무 젖어버렸어요. 어떡하죠? 밤인데도 참. 아무튼 오늘도 제 앞으로 편지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노래도 틀어드리고 즐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지요. 너무 좋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이디. 퍼리밤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퍼리밤을 듣던 그 시절에 느꼈던 일상 속의 소소한 안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년 전 한창 퍼리밤을 들으며 작업을 하던 때에 휴일이나 주말 전날 퍼리밤을 알리는 트위치 알람이 들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쉬는 날이면 퍼리밤을 듣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고 잘 때도 충만한 마음으로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락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자기 전 우중 캠핑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저는 캠핑을 해본 적이 없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에 안전하고 튼튼한 텐트나 캠핑카에서 강아지와 누워있는 캠핑 유튜브를 보면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집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나게 무서워하지만 친구들과 1박 2일 놀러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어도 홀로 자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한 방에서 자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아서 안락합니다. 또 무더운 주말 연인과 심야 영화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 한 편 때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안락합니다. 그렇게 저를 안락하게 해주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포든 악천후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락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이 휴일이라면 금상첨화라는 것. 펄디는 어떨 때 일상에서 안락함을 느끼시나요? 신청곡은 김시은과 박혜수의 너와 나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은 난리통인데 나는 포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일본 만화 중에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빌딩하고 빌딩 사이를 외나무로 건너는 내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빌딩 그걸 성공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 빌딩과 빌딩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부자들이 스테이크를 썰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안락함이랄까? 지금 그런 거죠? 스테이크 썰고 계신 거죠? 자,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박혜수와 김시은의 너와 나였습니다. 노래 참 좋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게임 개발자입니다. 제가 퍼리 컨셉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만들고 있어서인지 추천 영상으로 퍼리퍼리 떠서 그 영상을 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사실 퍼리가 마이너한 컨셉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퍼리퍼리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퍼리퍼리 주펄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청곡은 원슈타인 레이버의 프렌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언제 나와요, 게임? 저도 해볼 수 있겠죠?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나오면 꼭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릴보이와 원슈타인의 프렌즈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릴게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 올라왔군요. 제 정체성에 대한 채팅들이 올라왔군요.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퍼리팔님. 저는 효율을 극도로 중시하는 효율충입니다. 요리를 할 때는 재료와 조리 과정을 압축해서 재현율 80%를 목표로 하고 영화와 드라마도 중요하지 않은 장면은 빠르게 스킵하며 20%는 버리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80%로만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저는 80%의 인생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퍼리펄님도 효율을 즐기시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효율 꿀팁을 알려주세요. 신청곡은 앤디 그래머의 Damn It Feels Good to Be Me입니다. 2분짜리 아주 효율적인 노래입니다. 효율 좋죠. 근데 재현율 80%고 영화 드라마도 80%만 보고 이게 효율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님 수명도 80%만 채우고 가는 거 아님? 아무튼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엄청 효율적인 노래네요. 아무튼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1년 만에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상사분들이 술을 안 드셔서 매번 점심 회식만 하는 게 아쉬웠는데 점심 회식하고 회사 와서 일해야 함. 직원들의 항의로 드디어 저녁 회식을 하네요. 공짜 술과 공짜 회. 이날만을 기다리며 포케만 먹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금요일은 이 노래를 들어줘야죠. 신청합니다. 미세스 그린 애플의 푸름과 여름. 아우토나츠. 와, 되게 좋은 의사네요. 보통 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얼마나 맛있는 걸 먹길래 회식이 기다려진다는 거야? 포케가 그거 아니에요? 그 생선 살에다가 이것저것 묻혀가지고 먹는 거? 새콤한 거?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자,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미세스 그린애플의 아우토나츠입니다. 자, 다음 사연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퍼리펄님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소에 귀엽다와 이상하다라고 많이 듣는 중3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에 빠졌는데요. 올해 1월쯤 카카오톡 오프 채팅에서 만난 그분은 프사가 참 어여쁘시고 말투가 아주 스윗하시며 저와는 나이 차가 1살, 그분이 어리심, 나는 되게 좋은 분이신데요. 하지만 그분은 저와 약 7,500km 떨어진 유럽 사람입니다.
대화는 영어로 하는데 저는 번역기 있어요. 저는 그분과 정말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언젠가 어른이 되면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은 제가 정말 현실에서 그분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의 남친이 될 수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펄리펄리임 사랑합니다. 아, 이거요.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한국에 이제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공료를 좀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뭐 잘못됐다고 좀 더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연락 안 됨.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고 되게 많이 와요, 이런 거. 근데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께서는 진짜 유럽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유럽인일 확률은.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 신청곡은 QWER의 고미 중독입니다. QWER 의 고민 중독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부부에서 부인을 맡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의 채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채취는 꽤나 강력한 녀석이었습니다. 그의 침구는 매주 세탁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냄새가 났고 그가 쓰는 화장실에서만 설명하기 힘든 쿰쿰한 냄새와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의 코골이가 심해 방을 따로 쓰는데 그의 방에서만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잘 씻는데도 늘 얼굴과 몸이 기름져 있는 편이고 발바닥 땀 흡수되는 패드 같은 것을 늘 착용하는데도 발냄새도 심한 편이에요. 애석하게도 그는 비염이 있어서 본인의 체취를 잘 모르고 저는 개코 중에 개코입니다. 호르몬, 땀, 세균으로 옷이나 수건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해준다는 세제를 찾아 쓰고 수시로 환기를 하고 그가 집에 없는 날 알콜로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소독하고 고기만 지독히 고집하는 그의 식습관에 채소 비중을 야금야금 늘리며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들던 그의 쿰쿰한 냄새가 이제는 구수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랑인지 코스라이팅인지 아니면 그간의 노력으로 진전이 생긴 건지 알 길이 없네요. 분명한 건 남편의 냄새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정인과 게리의 사람 냄새입니다. 여름은 냄새의 계절입니다. 후각이 민감한 저 같은 사람은 극한의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느라 자취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채취 관리를 잘 못하는데 옷에서 걸레반내가 나요. 일단 무더운 여름엔 제발 꼼꼼히 잘 씻고 옷을 잘 세탁하고 가급적 건조기나 제습기를 씁시다. 생활의 질이 현격히 개선됩니다. 뽀송하고 쾌적한 여름을 나보아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웅취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웅취가 뭘까요? 자, 웅취는 수컷 돼지가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거세하지 않고 도축된 돼지고기 또는 돈육 제품을 조리하거나 먹는 동안에 흔히 나타나는 불쾌한 냄새라는 뜻이군요. 이걸 지금 사연자 남편분한테 난다고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웅취가 난다고 할 수가 있죠? 참나. 신청곡 사람 냄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냄새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께서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한 냄새는 뭐였어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었어요. 체육복을 사물함에 넣어놓고 땀이 젖은 체육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충분히 발효가 된 후에 사물함을 열었어요. 그때 거기서 나던 냄새.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랄까요? 날카로웠어요. 냄새에도 바디감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바디감은 별로 없었고 굉장히 시트러스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냄새였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아주 스파이시하고 시트러스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냄새였지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잠시 레스토랑 알바를 갔었는데 그때 첫눈에 반한 남성분이 있었어요. 평소 제가 이상형으로 꼽던 연예인과 정말 닮아서 깜짝 놀라 계속 쳐다보게 될 정도로. 그날 저는 조부상을 당해 알바 도중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나가지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거기서 계속 일하던 친구에게 연예인 나무게 닮은 알바생이 없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 친구의 눈에는 그 연예인을 닮게 보이지 않았는지 진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도 계속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말 한 번은 걸어볼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다시 그곳에 알바를 가도 그분은 없을 테니까요. 2023년 12월 13일 송파구 비읍 레스토랑에서의 나만의 작은 사건을 이제는 가슴에 묻어야 할까 봐요. 신청곡은 샤데이의 Still in Love with You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거는 공포사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 게 맞냐고, 그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시는데요. 자꾸 저희 사연자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음치가 난다지 않나, 귀신을 본다지 않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자,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샤데이의 Still in Love with You 였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올 봄에 부모님께서 감자 2상자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창고에 두었던 감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오늘 벼랑간 창고를 정리해야겠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대인국의 다이어트 이벤트 덕분이었을까요? 살을 빼는 것 대신 미뤄둔 일을 끝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충동적인 다짐과 함께 창고 문을 열자 눅눅한 풀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 맞다 감자! 시선을 돌리니 상자 구멍을 통해 길게 뻗어나온 감자 줄기가 보였습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 정도의 목둔을 구황작물의 생명력에 감탄하며 상자를 열었는데 악! 신발! 윙윙 꿈틀꿈틀 잉잉 꿈틀꿈틀 하이 스레빠! 상자 안은 생명체로 가득했고 미묘한 감촉과 함께 옷에 묻어나온 무언가는 화장실로 즉시 달려가 씻어냈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날파리를 여름이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늘 집 한 구석에 산란못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대인국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지 마시오. 신청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입니다. 야, 이 초파리 녀석들 정말 여름에 골칫거리죠. 지금 제 스튜디오에도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긴 숲이라서 곤충이 많답니다. 하지만 이 초파리 녀석들은 정말 신기해요.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생겨요. 그냥 공기 중에서 생겨나는 거겠죠? 정말 놀라운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묶어놓고 잠깐 현관 앞에 놔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하루인가 이틀 안 버렸는데 그 사이에 그 봉투 안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름은 끔찍한 계절인 것 같아요. 끔찍한 얘기 그만하고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이었습니다. 자, 또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뽕을 빨고 싶습니다. 친척 동생이 한국에 놀러 오는데요. 아예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동생들이 초등학교 때쯤에는 몇 번인가 저희 할머니 댁에 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짜로 푸세식 화장실도 그때까지 사용했을 정도로 삐친 시골이에요. 천장에서는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방에서는 매주를 쓰고 닭과 소를 키우는 그래서인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따라서 와야만 하는 나이일 때 한국에 몇 번 왔는데 그 이후로는 방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만회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의 참맛을 보여주고 저는 그 대가로 국뽕에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처럼 사진 부스가 다양할 곳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특이하다고 느낄 법한 네컷 사진은 하나쯤 찍으려고 생각해 두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외에 생각해 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하. 벌밤에 모든 분들이 제가 한국인으로서 맛있는 국뽕을 빨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만. 어디 가야 돼요? 저도 서울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들은 집 밖에 잘 모르는데. 왜 여기 물어봤지? 아, 한강공원 가라고요? 그렇구나. 아, 야구장, 그렇구나. 이태원이 요즘 기본빵을 한다고요? 외국인들 오는 데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왔는데 외국인들 많은데 가라고요? 그게 맞나? 어디를 가야 돼? 더현대 가라고요? 아, 그 백화점이요? 그렇구나. 엄청 PC방이나 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 외국인들 청계천을 엄청 좋아하고 종묘도 좋아한대요. 아, 외국에서 왔으면 자랑스러운 국군 병영체험 3박 4일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복궁? 그런 뭔가 분위기도 좋은데 사실 노래방이나 인생 네컷 같은 스티커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라탕 먹고 탕후루 어때요? 아무튼 재밌게 놀다 가세요. 자,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퍼지팔님. 저의 사연은 다름 아닌 어떤 고민이 있는데 말을 재밌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유튜버 쥐씨나 침씨, 품씨는 별 얘기 안 해도 재밌고 비유도 찰떡이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말이죠.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재밌는 얘기도 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없어도 만들어주세요. 제 신청곡은 서드코스트의 질러시입니다. 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억지로 재밌게 말하려고 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재미없는 사람이? 그냥 이럴 때는요, 상대방이 이야기에 리액션만 잘해줘도 저는 중간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근데 얘기를 재밌게 못하는 사람은 듣는 것도 재밌는 부분에서 잘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재밌게 말하려고 하면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웃긴 얘기, 정말 누가 들어도 웃긴 얘기, 정말 잘 전달만 해도 평균은 웃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다. 이럴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웃어선 안 돼요. 내가 웃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김이 빠지거든요. 재밌는 얘기의 조건은 나는 웃지 않는다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절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지 마세요. 서드코스트의 질러시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 또 사연자에게 또 저번에 효린이의 민박 보니까 박보검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까르르 웃더라고요. 아니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아니 참.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왜 사람을 웃기려고 하겠어요. 박보검님처럼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웃겨야겠다는 말을 재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산다고요. 다들 웃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나쁘다고요? 제가 왜요? 제가 뭐가 나쁘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논 알코올 맥주를 찬양합니다. 논 알코올 맥주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논 알코올 맥주를 찬양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논 알코올 맥주는 하이트 제로인데요. 찐 맥주에는 목 넘길 때 후배의 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먹는 편인데 하이트 제로는 그런 것도 없고 달지도 않고 살도 안 찌고 맥주 마시는 느낌도 물씬 나면서 먹고 나서 취기로 덮거나 것도 없이 깔끔하게 시원함만 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무수히나 많은 음료입니다. 심지어 음료보다 가격도 싼 광고 아니고요. 이 글을 왜 쓰냐면 점점 취급하는 편의점과 마트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저희 동네에 이마트가 하나 있는데 이마트에서도 6개들이 묶으면 팔지도 않더라고요. 낱개로 쩌리처럼 구석탱이에 박혀서 겨우 찾았답니다. 좀 드셔보세요. 매력이 많은 친구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하이트 재직하는 직원 아니고요. 마트 사장님 아닙니다. 하이트 제로를 부음시켜 여기저기에서 하이트 제로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작고 소중한 소원이 있는 사람 1입니다. 맥주란 저거로 거리를 걷다가 너무 덥고 수분이 필요하고 갈증이 날 때 어느 마트에서든 딱 집어서 계산하자마자 딱 따서 캔에 서린 물방울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꿀꺽꿀꺽 마시는 게 가장 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너무 살아 다니기 힘듭니다. 요 녀석 파는 곳이 잘 없어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찾으시다 보면 언젠가 어디서든 하이트 제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로 맥주 중에서도 가장 밍숭밍숭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아메리카노처럼 마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음료랍니다. 정 안 맞다면 탄산보리차다 생각하고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열심히 설명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일게요. 혹시 식사하실 때 식사에 곁들여서 먹기에도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분은 하이트 직원도 아니고 마트 사장님도 아닌 게 확실합니다. 이분은 하이트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제로인데 취했어요. 제로를 먹고 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맥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번이나 언급을 하게 됐는데,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를 보시면요. 지하 노역장에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처음으로 맥주를 사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맥주를 마실 때, 그게 10페이지거든요, 그 장면이. 그거를 보고 마셔요. 그리고 그 대사를 직접 말하면서 마십니다. 일단 맥주를 앞에 넣고 맥주를 정말 신기한 물건 보는 듯이 쳐다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차갑게 식혀져 있어.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다음에 칙 하고 땁니다. 그 다음에 한 모금 마셔요. 꿀꺽. 그 다음에 지야! 이럴 수가. 너무 맛있어. 노동으로 인해 달아오르고 방 안의 열기로 익어버린 숨막힐 듯 더운 몸에 한 달 만에 맛보는 맥주가 스며들어온다. 몸속으로. 그리고 꿀꺽꿀꺽 더 마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녹아버리는 것 같아. 진짜로 저질러버릴 것 같아. 맥주 한 캔을 위해 감도지까지도. 이러면서 마시면은 진짜 좋아요. 실제로 한 달 만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지하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맛있게 마실 수가 있답니다. 아, 맥주가 생각나네요. 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 노역장 들어갑니다. 이분이 신청곡을 안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선곡을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까 전에 국뽕 얘기하셨을 때 제가 틀어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늦었지만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너무 취해버렸어요. 와, 이거 정말 완전 만취인데요. 노래가 참 좋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지팔님. 신혼 8개월 차.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애를 지금의 반려인간과 11년 동안 하고 작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긴 기간 동안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의 식성을 제가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마세고장님 전라도 출신의 두 분이라 반찬을 가끔 가져오면 참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식사를 하곤 합니다만 저도 제 힘으로 뭔가 밥상을 차려보고자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는데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일반적인 30대 중반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국이나 찌개, 반찬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 코박고 먹은 메뉴는 제육볶음 정도가 크게 기억에 남네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요. 신청곡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사연 안에 답이 있네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육볶음을 자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일 해달라는 말입니다. 제육볶음을 코를 박고 드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하기에는 좋은 것들이 돼지고기를 잔뜩 넣은 김치찌개라든지 아니면 정말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라든지 아니면 카레라이스라든지 아니면 제육볶음하고 똑같은 양념을 쓴 오징어 볶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정말 코박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밥을 2공기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결국은 좀 짜고 맵고 뭐 이런 음식들 해주면 특히 양가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라면 좀 양념을 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미천한 저의 고견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디. 역전재판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버린 24살 졸업을 앞둔 펄떡이입니다. 저는 이 중독으로 21살 이후로 4년간 학업을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일에 사람에 지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가도 몸이 근질거려 어느새 알바몬을 뒤적거려 일을 시작하고 있더랬죠.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날, 즐거웠던 날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서빙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알바 생활 처음으로 심심치 않게 손님들께서 10,000원 정도씩 팁을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도 팁을 받는 알바생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의 비결은 딸이 생각나는 작고 귀여운 외모와 기왕 일하는 거 웃으며 친절히 응대한 것이 시너지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제는 일본 술집이니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일본어로 주문하는 손님분께 유쾌하게 응대하니 이후로 제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일본어, 일본 문화 수업을 시작하더랬지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반응할 때까지 아랑곳 않는 일본 민수 손님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갈 때쯤 옆 테이블 손님분께서 부르셔서 총총 갔더니 손을 꼭 잡으며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과 함께 학생 차비해요 하며 10,000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손님분들 덕에 더 힘내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90,000원에 적지 않은 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나름 의미 있는 럭키비키머니여서 소중히 보관하다가 럭키비키 로또로 15,000원을 날렸지만 앞으로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돈 될 것 같습니다. 펄디님도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럭키비키 머니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레스토랑 알바할 때 펄디님께서 2번이나 방문해 주셔서 손을 덜덜 떨며 심박수 150으로 펄떡펄떡 서빙했던 행복한 기억이 생각나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4년간 학업을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다니 정말 굉장한 생활력입니다. 뭘 해도 성공하실 것 같군요.
근데 그 일본어 일본어로 주문을 하는 손님분께 유쾌하게 응대를 하시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곡은 YB의 흰수염 고래를 신청하셨군요. 들어드리겠습니다. YB의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이제 흰수염 고래를 대왕고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흰수염 고래가 왠지 더 멋있는 듯. 다음 사연은,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 왔네요. 파리파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펄떡이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날은 학교에서 마지막 내신 시험이 끝난 저녁입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도 사랑에 쉽게 빠지는 엄청난 금사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른 이성이 조금만 잘 대해주거나 웃어주면 한 일주일 정도 두근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 학년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사건은 이번 연도에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고2 방학 때 살을 열심히 빼서 10kg 정도를 빼고 고3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사흘 정도 지났을 때 여자아이가 저에게 키도 커지고 살도 많이 빠졌다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망상으로 손자까지 보는 생각을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고맙다고 나름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졸업사진을 찍을 때쯤 저에게 여자아이들이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무사히 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 사이 반에서 짝사랑? 호감이 가는 애도 생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인스타로 사람에게 인사말과 함께 DM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중학교 때 잠깐 만났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거지? 라는 생각부터 아직 마음이 남아있나? 등 다시 망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DM을 이어가던데 30분, 1시간, 2시간 그 친구가 말을 계속 걸어서 새벽까지 DM을 해버렸습니다. 저와 희망진로, 응원하는 축구팀, 취미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잘 맞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DM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 그 친구가 사실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은데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요? 현재 반에 호감 가는 애도 있는데 두 명 사이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퍼리팔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7월 16일, 수능이 11월이니까 4달이 채 안 남았다 이건데 지금 임마 네가 연애하다 임마!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DM을 보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수능 끝나고 마라 떡볶이나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이죠. 수능 끝나고 말이에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마치 한참 바쁠 때 책상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뭔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마음이 자꾸 뭔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중에 스파르타식 재수학원에서 빠따 맞으면서 울부짖지 마시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우리 너무 어렸었다면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을. 너무 좋네요. 이거 고3 학생이 신청해 주신 거예요. 제가 선곡한 게 아니고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3 맞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지? 아, 안부를 묻는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이 연륜이 좀 있어 보이는데 대단하신데? 아무튼 수능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동년대 아니야? 자, 사연 몇 개 더 읽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펄이펄디 덕지.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학창 시절에는 다들 흔히 아이돌 덕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반에서 유일하게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은 다 엑소 좋아할 때 저 혼자 알파벳 그룹명 엑소를 EXO라고 읽었다가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더랬죠. 그런 제가 최근 아이돌에 빠졌습니다. 성인인 지금 그것도 타국의 아이돌을요. 덕질이란 이런 것이구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활력이 되고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펄디도 학창시절 덕질하는 가수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누군지 궁금합니다. 없으셨다면 지금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펄디가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 아이돌이 누군지는 안 써주셨어요. 타국의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요. 도널드 트럼프라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이돌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후보님의 쾌유를 빌면서 제가 학창시절 때 덕질했던 가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우린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 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아우! 이 밤의 끝을 잡고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버려진 테이프에서 주워 듣고 알게 됐어요. 저는 3살입니다. 퍼리퍼라 진짜 반말해도 되는 거지 우리 친구 맞지라고 지금 하시는데 저희 친구 맞습니다. 친구지. 아무튼 저 3살이에요. 자, 퍼리펄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정말 원하던 회사에 공채 전형을 진행 중이고 이제 내일이면 면접이네요. 항상 바라던 순간이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힘내보려 합니다. 퍼리펄님을 포함해서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희망찬 결과를 꿈꾸면서 기분 좋은 노래 시청해봅니다. 라고 일주일 전에 써주셨거든요. 이제 결과가 나왔을려나? 자, 이분께서 신청해주신 노래가 놀랍게도 제가 엄청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노래였어요. 근데 제목이랑 이런 게 기억이 너무 안 나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이분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선레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실까요? 좋다 노래 겁나 좋다 그죠? 사연을
읽고 떠들고 노래 듣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은 이 왼쪽 아래 보이는 카페.네이버.com JOOPEARA 쭈펄이죠. 여기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어떤 건 대머리 아저씨가 읽고 어떤 건 제가 읽고 사이좋게 나눠서 가져갈 겁니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 사연 중에서 요즘에 공포 사연도 모집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이불킥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쪽팔렸던 사건들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또 배꼽 빠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기 주인장 아저씨 잠들면 몰래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